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가을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조용히 들어옵니다. 박정우는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건보다 마음을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앨범이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족 여행, 아이들 졸업식, 교직 시절의 회식 사진들. 그리고 한 장 유난히 오래된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은 대학 시절 캠퍼스 풍경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진 길,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가운데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조용한 미소, 책을 품에 안은 모습. 박정우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수진 그랬었지요. 그는 조용히 사진을 꺼내어 손에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20살 시절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만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짝사랑이었지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봄날의 감정이었습니다. 그 시절 박정우는 경기도 수원의 국립대에 다녔습니다. 문학을 좋아했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았지요.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이수진은 같은 학과는 아니었지만 교양 수업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밝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깊었고 책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벚꽃길에서 늘 거리를 두고 조용히 마음만 키웠습니다.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다가가지 못한 용기, 그리고 지나가 버린 시간. 졸업 후 그녀는 유학을 떠났다는 소문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교사가 되었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사진 속 얼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우는 자꾸만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책상 위에 놓였고 그는 매일 아침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삶을 흔드는 파동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내 김선영은 아직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오래된 것이지만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햇살이 사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우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그 시절의 감정을 이제는 마주해야겠다고요. 박정우는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 김선영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끊기고 TV를 틀어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차가워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 그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 감정이 지금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요.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감정을 숨기기에 적당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썼던 시들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그는 한 장을 펼쳤습니다. 봄의 그림자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는 이수진을 떠올리며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음속을 건드렸습니다. 그땐 왜 말하지 못했을까? 정우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그는 그 감정을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짝사랑의 기억, 말하지 못한 마음, 지나간 봄날의 풍경. 하지만 글은 쉽게 써지지 않았습니다. 몇 줄을 쓰고는 멈췄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자원봉사 일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서관 한쪽에 앉아 노트를 꺼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봄이었다. 다가갈 수 없었던, 그러나 잊히지 않았던 봄. 글을 쓰는 동안 정우는 자신이 그 감정을 아직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선영과 함께 시장에 들렀습니다. 선영은 고등어를 고르고 정우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정우는 자신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현재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선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 감정을 마주해야겠습니다. 지금의 나로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기로. 말하지 못한 사랑도, 지나간 시간도 지금의 자신을 만든 조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글로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박정우는 조용히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햇살이 사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우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그 시절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기로. 지금의 삶 속에서 그 기억을 조용히 꺼내어 마주하기로. 박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사진만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기로. 그 감정을 글로 풀어내겠다고 마음먹은 날 그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익숙했지만 마음을 쓰는 일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겠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 노트 한 권,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줄씩 기억을 적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날씨, 그녀의 옷차림,
자신이 느꼈던 감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을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동네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시니어 글쓰기 교실이라는 작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작았고 참가자는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은퇴 후 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는 젊은 작가였고 첫날은 자기소개와 간단한 글쓰기 실습이었습니다. 글은 마음을 꺼내는 일이에요. 어렵지만 천천히 하면 됩니다. 강사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니 손이 멈췄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고 문장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오래 멈춰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참가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 저도 2달 됐어요. 처음엔 잘 안 써졌는데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 말에 정우는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 수업에도 참석했고 매일 한 줄씩 쓰던 글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기억은 흐릿했고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자주 지쳤고 손이 멈추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말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요. 정우는 그날 밤 노트에 한 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수진에 대한 기억, 말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지금의 자신. 그는 글을 쓰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눈물은 후회의 것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 흘러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글을 다음 수업에서 발표했습니다. 강사는 조용히 들었고 참가자들도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사람이 말했다. 참 진심이 느껴졌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말하지 못했던.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보상은 없었지만 마음의 자리 비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아 보여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글을 씁니다. 짧은 글이지만 진심을 담습니다. 문화센터 게시판에 그의 글이 붙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읽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가 메모를 남깁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다시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길입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정우는 이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종로의 골목을 바라봅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조용합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노트가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영이 키우는 허브입니다.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정우는 글을 씁니다. 짧은 수필, 시, 기억의 조각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글쓰기는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동네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도서관 게시판에 붙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읽고 조용히 메모를 남깁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정우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선영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읽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국물의 온도보다 눈빛의 온기가 먼저 느껴집니다.
정우는 이제 선영에게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짝사랑도 지금의 감사도 모두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오래된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방치해 두었던 수원의 옛집입니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먼지 쌓인 책장. 그는 그 집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가난, 외로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선영과 함께 집을 찾아가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책은 도서관에 기증하고 낡은 사진은 앨범에 다시 끼웁니다. 벽지는 새로 바르고 마루는 닦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이 집 참 오래됐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수진이 있는 단체 사진입니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 정리를 마친 날 정우는 노트에 마지막 글을 적습니다. 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도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모든 조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바람은 따뜻합니다. 그는 선영과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종로의 골목을 걷고 작은 찻집에 들어갑니다. 차를 마시며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은 선영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게도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다음 삶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글로 남깁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봄은 언제든 다시 옵니다.